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부산 지역 특성화고 제대군인 온라인 채용 박람회 실시간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랑 짧은 시간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랑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특강은요. 입사 지원서를 어떻게 잘 작성하셔서 우리 성공 취업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실 취업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를 좀 만나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원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입사 지원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좀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면접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제 이야기, 진짜 경험담들을 좀 들어보면서요. 이 사람을 정말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성공 취업에 문턱에 들어서게 되시는데요. 그 문턱에 들어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단계로 가장 먼저 밟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입사 지원서를 어떻게 잘 쓰셔서 나의 매력을 잘 발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특강을 같이 진행하게 된 저는 오늘컴퍼니의 대표 임보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성공 취업하실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 1단계 관문을 같이 저와 함께 열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사지원서 작성 특강인데요. 입사지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개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먼저 이력서를 제출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력서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우리 흔히들 자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소서를 넘어서서 요즘 자소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자소설의 개념이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이야기들, 실제 경험담들을 진솔하면서도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하신 경험담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잘 버무려서 쓰실 수 있느냐가 합격하실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잘 쓰실 수 있을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입사지원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서라는 것을 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건 사실 직무입니다. 직무 파악에서부터 시작이 되셔야 되는데, 직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회계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생산 쪽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품질 관리 일을 할 거예요. 저는 영업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비스 직군에 가서 일을 할게요. 저는 연구개발 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이걸 우리는 직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 취업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직무 중심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사실 원서 쓰시는 일은 뒤로 미루셔야 한다. 당연히 면접 보러 가시는 거는 꿈도 꾸셔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 직무라는 것은 직무에 필요한 나의 지식과 나의 기술과 나의 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저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충분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니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서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입사지원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원하시는 직무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아직 저는 직무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원서부터 써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펜을 내려두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소서 내용이 달라질 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사장님이고 CEO고 들어온 원서들을 쭉 보고 한 명을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A지원자의 자소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꼼꼼하고요. 저는 체계적이고요. 저는 분석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A지원자의 자소서가 있어요. 그리고 B지원자의 자소서는 저는 목표 설정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자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 혹은 이 회사의 대표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영업 직군에서 영업 직무 일을 할 친구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A 자소서를 뽑으실 건가요? B 자소서를 뽑으실 건가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B 자소서를 뽑으셔야 합니다. 왜? 제가 아까 나열했던 그 장점들은 이 영업 직군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영업 직무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갖추어야만 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자소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직무의 일을 할 건지를 먼저 설정을 하셔서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써내려 가셔야 하는 것이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자소서 내용이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무 설정부터 먼저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쭉 보면 이 친구가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지원한 친구구나 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별로 필요한 강점과 능력은 다르고요.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 자소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점. 자, 그러면 우리 이력서랑 자소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력서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K와 S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K는 아까 얘기했던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 널리지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이고요. S는 아까 얘기했던 기술, 스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력서에서 내가 드러나야 하는 건 저는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과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저 한번 뽑아봐 주실래요? 라고 드러나 주셔야 되는 게 이력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력서는 조건 충족 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많이 여쭤봐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의 이 입사 지원서가 합격하시려면 이력서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자소서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자소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소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 트렌드 자체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자소서는 예전보다 중요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얼만큼 그 자소서에 여러분들의 직무 태도와 이런 노력들과 경험들이 묻어져 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력서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분야의 자격증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회계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커말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자격증들이 있죠. 그런 자격증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열정은 넘쳐요. 그래서 자소서에는요, 저 너무 열심히 잘할 수 있고요. 비록 자격증이 없긴 하지만 현재 열심히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력서는 조건 충족 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기술이 있어요, 스킬이 있어요는 여러분들의 어떤 학점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자격증들로 증빙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난다면 그 다음 자소서를 펼쳐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당연히 면접해 볼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꼼꼼하게 읽어 내려져 가는 것이 자소서고요. 그래서
이력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혹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력서랑 자소서가 충분히 조건이 되고 나면 우리 면접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실 거고, 우리 면접 특강은 저와의 짧은 시간 1시간 반 정도 특강이 끝나시고 나면은 또 우리 면접 특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력서를 쓰게 되시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우리는 이런 양식이 있으니까 이 양식에 맞춰서 쓰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혹은 우리 회사는 양식이 없어요, 자유 양식으로 주세요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식들을 찾으실 텐데, 이력서 양식을 찾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력서는 조건 충족 확인이죠.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기술과 그 지식들을 모두 다 털어넣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이력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양식들 중에서 나는 남들보다 자격증이 좀 더 많아요. 그럼 좀 자격증이 부각되어 있는 그걸 찾으시면 되겠죠. 나는 자격증은 좀 없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활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활동이라고 하면 저는 뭐 동아리를 했다라던가, 아니 학교에서 뭐 학급에서 뭔가 역할을 맡았던 적이 있다던가, 이런 자격증은 좀 적지만 활동사항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양식을 찾으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게 자유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냥 그걸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유 양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변형하셔서 쓰실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다운받은 곳이 이력서 칸이 3칸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력서가 5개 있어. 그러면은 칸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영어 성적은 별로 예를 들어서 없는데 영어 막 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과감하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는 여러분들의 자유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지식들을 뽐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특화되어 있는 양식으로 변형하셔가지고 준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력서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드러나 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유양식의 경우 희망 연봉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를 받고 싶으신가요? 여기에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희망 연봉에 이제 우리 막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나는 한 달에 이만큼 받고 싶으니까 요새는 곱하기 14를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무슨 50만 원까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사실은 이 연봉 같은 경우에는, 희망 연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회사 내규라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만큼의 연봉을 주겠습니다라고 오픈을 하고 시작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면접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한 이후에 협상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게 금액을 쓰시기보다는 회사 내규라고 쓰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소서나 면접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면접에서 저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원한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규라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력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쭉 쓰시면 됩니다. 저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혹은 우리 지금 이제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졸업을 하고, 즉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들어가신 그 제대를 하신 분들은 대학교 쓰시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력들을 쭉 써주시면 되고요. 단 자격증 같은 걸 쓰실 때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쓰지 마시고, 일단은 중요한 게 내가 직무 기술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이 상단으로 올라오시는 게 좋겠죠.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상대방이 보기 쉽게 한눈에 딱 봤을 때 괜찮네 이 친구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 쉽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 직무 기술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필요 자격증을 상단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열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 자격증을 먼저 쓰시고 그 나머지는요 최근에 취득한 자격증 순으로 나열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력서까지 꼼꼼하게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담당자들이 받아봤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회계나 사무직군으로 지원할 친구예요. 특히나. 그러면 서류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이 가장 주된 업무란 말이죠. 그런데 봤는데 옆에 그 자격증 취득 일자조차도 일순대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는 사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 이 서류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력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자소서에는 저는 꼼꼼하고요. 저는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라고 적혀 있으면 앞뒤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소서가 거짓말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신경 쓰셔가지고 순서 쭉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경력이 없는데요. 경력이 없죠. 당연히 없죠. 저는 뭐 제가 영업직군으로 가고 싶은 저는 뭐 아니면 생산으로 가고 싶은데요. 근데 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혹은 저는 이제 갓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와가지고 경력이 없는데요. 당연히 경력이 없죠. 그러면 여기를 비워둘 것이냐? 비워두시기보다는 일단은 직무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있으시면 쓰시고요. 혹시 그리고 이제 우리 제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전에 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뭐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우연히 그게 또 직무랑 관련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혹은 내가 인턴을 해봤다던가 혹은 실습을 나갔다던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은 뭐 관련된 것부터 아르바이트라도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꼭 직무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밑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라는 걸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왜 작성을 하느냐? 아르바이트 했던 걸 쓰시고 그 소재를 살리셔가지고 자소서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걸 배웠어요. 예를 들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들을 뭐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던가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을 뭐 서비스직군 같은 경우는 고객 응대하는 방법을 배웠다던가 뭐 등등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은 점이라던가 배운 점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자소서에 쓰실 수 있도록 소재가 되실 수 있도록 이력서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 하나를 쓰실 때도 꼼꼼하게 좀 쓰셔가지고 봤을 때 이 친구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좀 체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친구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이력서는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력서 작성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 있나요?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가 기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신다라고 하셨을 때 요 공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딱 박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소서를 쓰면은 한 4칸 정도를 씁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 성장 과정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회사마다 달라요. 뭐 학창 시절이라던가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쓰세요라고 하는 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원 동기 쓰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쓰고 이런 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 칸을 제외하고 2~3칸 정도를 더 쓰셔야 하는데 여기에 쓰실 때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는 공식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키워드랑 경험담이랑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 혹은 배운 점이 무엇인지 요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시는 공식을 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쓰리씨랑 희진씨가 또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자사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양식을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추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이력서 부분에서 자사 양식이 있는 경우에 양식을 건드리시면 탈락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사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쓰시고요. 자사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진 씨가 자기소개서 소제목을 다는 게 좋을까요? 물었는데 소제목을 다시는 게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담을 쓸 때 우리 영희 씨가 몇 가지를 쓰는 게 좋나요?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나요? 맞아요.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얕고 넓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좁고 깊이 있게 쓰려고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깊이 있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키워드 플러스 경험담에다가 사건과 행동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 경험담에서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써서 내려가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경험담에 대해서 그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행동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써서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지금 공식 키워드, 경험담, 느낀 점이 꼭 3박자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요게 준비되셔야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수 있는 요리 재료가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조금 구성을 하면 좋으냐? 자, 일단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생기부에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의 활동 사항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그러면 이 자소서를 쓰실 때 좋은 소재가 또 될 수 있는 게 또 생기부의 내용이에요. 생기부에 있었던 그 사례를 자소서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고 아까 좁고 깊게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더 풍성하면서 깊이 있게 써주시는 내용들. 그래서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려서 쓰시면 여러분들의 경험담 그 사례가 좀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무 강점을 어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직무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강점이 드러났던 경험담을 쓰시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경험담이 드러날 수 있었던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를 쓰시고 항상 마무리는 훈훈하게. 제가 왜 훈훈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냐면 엔딩을 할 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사건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글을 흘러가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마무리 내용을 좀 훈훈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일단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소서의 신뢰도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해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쓰는 자소서에 이제는 빅데이터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아래에 뭐가 중요해졌느냐? 제가 밑에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샵, 협업, 창의력, 도전정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녹이 시작을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영업직군에 지원을 할 거냐 사무직군에 지원을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하는 강점들이 다르다라고 제가 이제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가 분석을 합니다. 영업직군에서 지원을 했던 친구들 합격 자소서를 쭉 모아서 이들이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영업직군에 지원한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키워드들을 이 직무 강점을 가지고 있네라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빨리 리딩해서 읽어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소서를 일일이 읽기보다는 AI 채용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바로 기계로 돌려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는데 일주일 10일 정도를 하루도 자지 않고 꼬박 걸려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AI가 도입이 되게 되면서 단 8시간 안에 모든 게 끝이 나요. 그래서 그런 채용들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 강점을 중심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직무 강점이 뭐냐? 자, 일단은 기업에서 원하는 공통적으로 원하는 회사 생활이라는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기본적인 키워드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래 5년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직원들을 뽑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점이 무엇입니까를 조사를 하고요. 그걸 5년 단위로 데이터화합니다. 그게 2008년도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 창의력이라던가 열정, 글로벌 역량들이 중요했어요. 우리 2008년대 이때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2013년도로 넘어오면은 뭐 도전정신, 주인의식, 그 다음에 원칙과 신뢰, 소통 이런 것들을 중시했고요. 지금 우리 2018년 요 단어 여러분 집중하셔야겠죠. 2018년도부터 시작된 5년 단위이기 때문에 가장 회사에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친구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의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원칙과 신뢰, 그 다음에 도전정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 키워드들을 이미 정답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셔야 되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나와 직무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추출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키워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빅데이터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좀 허무한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한 편의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한 번 첨삭받고, 두 번 첨삭받고, 세 번 첨삭받고, 몇 번의 첨삭을 받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는 그 자소서가 사실은 읽혀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어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 길어 1분? 정말 길어야 1분 30초를 넘어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자소서를 미리 읽고 있지 않다가, 왜냐하면 업무 도중에 이미 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시는 분들은 회사 업무를 하고 있어요. 회사 업무 도중에 짬을 내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고 평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이라는 걸 보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지 않고 면접이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한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보통 1번 질문으로 나옵니다. 면접에 가면. 그럼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서류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 보고 자소서를 막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정말로 읽기 쉽게 작성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 중학생 수준 정도로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누가 읽어도 읽힐 수 있게, 읽기 쉽게 쓰셔야 되고, 읽기 쉬우려면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적으로, 저는 남들보다 뭐 소통 능력, 뭐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던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박혀져 있어야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쓰기 편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읽기 쉽게 만들어 주시려면 단어 위주로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키워드들이 그 자소서에 담겨져 있으셔야 보여드렸을 때 읽기 쉬울 수 있는 자소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희진 씨가 기업이나 직무마다 키워드가 다를 텐데 키워드는 어떻게 뽑아내나요? 이제 말씀하셨죠. 요거 지금 설명하시는 거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려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키워드가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키워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지원하는 직무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영업으로 할 건지 혹은 내가 생산직으로 할 건지,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때 생산직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성격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장점은 일단은 좀 차분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꼼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생산직 같은 경우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저의 강점이에요 라고 어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출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일단은 이제 요리하실 때 재료 준비를 쭉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페이퍼랑 종이, 그 연필과 종이를 딱 꺼내셔가지고 나열을 일단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를 먼저 쭉 나열을 해보세요. 뭐 나는 남들보다 리더십이 뛰어난 것 같고요. 생각해봤을 때 나는 문제 해결력이 있는 것 같고요. 등등.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강점들을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러면 이 직무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산직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품질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무직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마케팅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격적 장점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걸 뽑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들을 양쪽에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되겠어요? 나열이 되셨으면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꺼내셔야 되는 거예요. 교집합. 그래서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이 요건데 요 키워드들인데 요걸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춰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꼼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무직 일을 너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꼼꼼하진 않은데 사실은 그 자소서에 꼼꼼하다고 써야 되잖아요. 꼼꼼하다고 써도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아닌데 써도 돼요? 안 돼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단호하게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00% 들키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꼼꼼하다라는 것 자체가 꼼꼼한 친구들이 제출하는 이력서랑 자소서는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제가 정말 많이, 저도 이제 제가 면접을 보고 있어요. 저희 이제 회사의 직원들 면접들도 보고 제가 면접위원으로 면접을 보고 있으면 그 친구의 어떤 직무가 사무직이고 저는 꼼꼼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보면 항상 오탈자가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력서에 그 이력서에 제가 그 날짜 순대로 이렇게 배열해야 된다고 했죠. 뭐 이런 작은 부분 하나, 들여쓰는 거 하나, 이런 게 보면은 이력서에 봤을 때 이 친구가 꼼꼼한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꼼꼼하다고 쓴 거죠. 그러면 면접에서 100% 질문이 나와요. 무조건. 본인이 이제 꼼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정말로 꼼꼼하게 뭔가 업무 처리를 했었던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해봐라, 뭘 해봐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탐침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 해내죠? 그럼 무조건 탈락이에요. 이 친구는 진실되지 못한 친구구나. 진실되지 못한 친구. 내가 정말 취업하고 싶다라는 열정은 알겠지만은 진실됨을 갖고 있지 못한 친구는 회사에 잘못 들였을 때 굉장히 많은 병폐를 봅니다. 이 친구가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업무할 때 항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친구고 그런 리스크들을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역량이라고 한다면 거짓말로 절대 써서 내려가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키워드를 딱 나열을 하셔가지고 키워드를 추출하세요. 그래서 3가지의 교집합들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회사마다 인재상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희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나 직무마다 키워드가 다릅니다. 그렇죠?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원하는 키워드랑 롯데라는 회사에서 원하는 키워드가 다르단 말이죠. 인재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재상들을 나열을 하시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내 직무적 강점이랑 자신의 강점이 뭔지를 나열을 하셔가지고 교집합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나의 장점과 직무적 장점의 그 교집합이 뭐 문제 해결, 분석력, 꼼꼼함이다. 그럼 이걸 놔두시고 기업 인재상은 따로 놔두세요. 그래서 그 기업 인재상이 보통 회사마다 다른데 3개에서 5개 정도 이야기를 보통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 3개에서 5개 중에서 1개 정도는 꺼내 오셔가지고 자소서에 녹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직무 강점이랑 자신의 강점이랑 섞으셔가지고 강점 키워드를 잡으셔가지고 키워드를 쭉 나열하셔가지고 일단은 요리 재료를 먼저 준비를 세팅을 딱 해놓으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게 안 되시면은 이 친구는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직무 강점이랑 다른 직무적 키워드랑 다른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서에 쓰셨다, 자소에 쓰셨다, 그러면 면접에 가시면 무조건 100%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직 쪽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사무직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강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었던 본인의 경험담과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무조건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문서답 하시면은 2번째 질문은 면접에서 절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쭉 나열하셔서 그걸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림 씨가 기존의 경력과 다른 직무로 입사 지원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죠? 기존 경력과 다른 직무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추셔서 쓰셔야 되죠. 내가 예전에 이런 직무, 다른 직무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런 직무로 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이전에 이런 일을 해봤는데 적성이 안 맞더라.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강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무적 일보다는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이 직무의 일이 저의 적성과 훨씬 더 잘 맞고 여기에서 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게 아니라 현재 거. 그리고 무조건 면접 가면 질문이 나와요. 지금 예림 씨가 여쭤보신 거는 원래 다른 일을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 일을 지원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면접에서 무조건 100%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적성이 이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시고 그걸 키워드로 잡으셔가지고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혜민 씨가 자기 장점과 강점을 좀 더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정리라는 이야기는 키워드를 어떻게 뽑을까요? 라는 걸 물으시는 걸까요? 만약에 키워드를 어떻게 뽑을까요? 물으시는 거라면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요 키워드들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조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리하는 방법, 어떻게 써내려가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라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다가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녹여내기. 자, 경험담 옆에 제가 사건이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왜 사건이라고 썼느냐?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여러분 사건을 쓰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경험담, 제가 경험담을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경험한 게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열에 100에 99명이라고 할까요? 정말 뭐 99.9명이라고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특히 우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를 지나서 그렇죠? 사실 초등학교 때도 자신의 의지보다는 어떤 부모님의 어떤 의지로 여러분들 뭔가 활동을 하셨고 중학교에 가셔가지고도 사춘기 시절을 지내다가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1, 2, 3학년을 어떻게 지냈는데 지금 졸업을 한단 말이죠. 경험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 이 고민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대학생이 됐다던가 대학교로 졸업을 하고 뭐 취준생을 준비를 한다던가 혹은 대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20대에 이렇게 흘러가지고 혹은 우리 군인 제대하신 우리 제대 군인들은 다를까요? 전혀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전혀 다르지 않고요. 이 경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뭔가 막 유학을 갔다 와야 하고 막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해야 하고 나 무조건 반장을 했었어야 하고 학생회를 했었어야 하고 학교 다닐 때 방송부 활동을 했었어야 하고 뭐 어디 막 배낭여행 갔다 왔었어야 되고 이걸 경험담이라고만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경험담은 사소한 경험들이라도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고등학교 지금 나는 아침에 등교 시간마다 뭐 30분씩 일찍 등교를 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동아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동아리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냥 동아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아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친구와 싸울 수도 있었고 어떤 갈등 관계가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무슨 공모전에 나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맡은 역할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경험담으로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제대하신 우리 군인분들은 군대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쓰지 말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취사병을 한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내가 호텔에서 조리하는 일을 하고 싶다던가 정말 베이커리를 하고 싶다라던가 이런 내가 직무적으로 꿈이 생겼어. 취사병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왜? 내가 이 직무를 꿈꾸게 됐던 계기가 단순히 그냥 그게 군대였던 것 뿐인 거예요. 혹은 그 안에서 군대 안에서 그 사무 보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군대 갔을 때 그거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줄 서 있는데 자 이거 해! 뭐 이렇게 배치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배치가 됐는데 그 일을 했더니 적성에 맞는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봐야지 이런 꿈을 꾸게 되셨으면 그 경험담을 쓰셔도 되는데 뭐 이런 분들 있죠. 뭐 이렇게 군대에서 내가 이제 행군을 하면서 이렇게 뭐 지구력을 키웠다던가 이제 뭐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팀워크를 배웠다던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쓰셔서는 안 된다. 쓰시면 군대는 너만 갔다 왔냐? 그러면 전 세계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애들은 모두 다 지구력이 있고 모두 다 팀워크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혹은 또 뭐 많이 쓰냐면 군대에서 살을 뺐어요. 이런 거 많이 쓴단 말이죠. 제가 원래는 좀 뚱뚱했는데 거기에서 뭐 운동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 있었던 일들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경험담으로 썼을 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가 지금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정말 운동을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트레이너가 되어야겠다. 이런 경우는 괜찮아. 근데 그게 단순히 그 군대였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어떤 팀워크를 배웠다던가 이런 경험담으로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쓰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셔라.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력이 3개월인데 짧아요. 그쵸? 이게 마이너스가 될까봐 걱정인데 쓸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짧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만약에 이 경험이 지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쓰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3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때 이 경력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가 면접에서든 혹은 자소서에서든 충분하게 어필이 되신다고 한다면 큰 메리트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대단한 경험이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소한 경험들이라도 뭐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99.9명이에요. 그러면 이 고민은 나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자소서를 쓰고 있는 모든 취준생들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모든 우리 또
모든 취준생들이 고민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담을 쓸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경험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내 생각을 녹여 쓰시는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경험담을 내가 어떻게 좀 잘 녹여서 써내려가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은지 나쁜 것 같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군인이셨던 할아버지 밑에서 예의범절을 배우며 자랐어요. 하루는 제가 밥을 먹고 난 뒤 식탁과 싱크대를 치우지 않아 꾸중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실천하도록 노력했고 덕분에 저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학창 시절 손끝이 야무지다면 칭찬을 받았고 항상 준비물도 철저하게 챙겨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어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쵸? 자, 요거 괜찮아 보이세요? 안 괜찮아 보이세요? 보통 요거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 성장 과정에 많이 써요. 그쵸? 너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왔니?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성장 과정에다 많이 쓰시는데 지금 쓰신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절대로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배드에 해당하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자소서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뭘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뭐냐면 보통은 성장 과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이제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혹은 뭐 부모님 말고 혹은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성장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자신의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단골 멘트가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항상 그 성실하셨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아버지는 같은 시간에 출근하시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셔가지고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혹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렇게 좀 부유한 집이었다. 가정 형편이 나쁘지 않았는데 저희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시면서 저희 엄마와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셨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저를 잘 키우시기 위해서 항상 그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늦게 퇴근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들을 보며 저도 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던가 그다음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정직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정말 혼난 적이 있었다. 그 꾸중을 들은 이후에 난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아니면 저는 부모님의 맞벌이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손에 자랐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의범절의 몸이 배었다. 그래서 항상 길을 가다가도 할머니가 동네 분들에게 항상 인사를 하라, 배꼽 인사를 시키셨다. 그래서 동네에서 저는 재간둥이였고 항상 저한테 예의 바른 친구라고 늘 칭찬을 받으면서 자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진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쓰시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한 10년 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고등학생의 자소서를 봤는데 뭐까지 나왔냐면 이런 거 있죠? 뭐 엄격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어머니 뭐 이런 거 절대 여러분 쓰지 않으시죠? 그거 넘어서 제가 뭐까지 봤냐면 저의 본관이 어디고 뭐 이런 걸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자소서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의 자소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자라셨고를 궁금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부모님이 어떠셨고 이런 내용을 쓰시는 란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 10년 전 버전이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절대로 그런 부분을 쓰지 않도록
세련되게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부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저의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1학년 때 합창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반은 최진사댁 셋째 딸을 합창곡으로 정했고 합창 구성원 중 저는 지휘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함께 연습하며 여러 가지 충돌 상황이 있었지만 지휘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친구들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여기에서 이 친구의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 책임감이죠. 저의 장점을 책임감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 저의 장점이 책임감입니다.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아요. 저는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혹은 저는 성실합니다.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해주는 걸 정말로 원하거든요. 너무 진짜 왜 그걸 원하냐면 저도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를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좀 실망을 했던 적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떤 책임감이나 성실함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일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가장 친한 대표님의 이야기인데 어떤 고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무직 친구를 뽑으려고 하니 친구들을 좀 보내달라라고 이제 고등학교에 전화를 한 건 이런 케이스들 많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선생님이 챙겨가지고 이제 보통 면접 보러 같이 간단 말이죠. 손잡고 이렇게 같이 우리 고등 친구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3명이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중에 3명 중에서 2명이 이력서가 되게 빵빵한 친구였어요.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 성적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빵빵한 친구였고 이 세 번째 친구는 이 친구들만큼 이게 빵빵하지는 않은 친구였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사실은 그 3명이 왔을 때 1, 2명 중에 1명이 뽑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3명을 데리고 이제 그 3명을 일단 합격을 시켜가지고 이제 한 달간의 이제 인턴 기간을 가졌어요. 그때 사실은 실제로 뽑힌 친구는 이 이력서가 빵빵했던 친구가 아니라 이 세 번째 친구가 뽑혔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어요. 이거 업무 해봐. 이거 자료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주잖아요. 그럼 물론 사실 우리가 주 52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당연히 칼퇴근을 해야 되는 워라벨의 시계가 맞긴 하지만 이 자료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남은 친구는 이 2명 친구는 칼퇴근을 바로 해버리는 거죠. 이 세 번째 이 친구는 본인한테 주어진 이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퇴근이 뭐 10분, 20분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줬을 때 이걸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성적은 이 친구들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일을 시켜봤을 때 더 성실하게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당연히 세 번째 친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친구는 이 세 번째 친구예요. 그런 걸 많이 봐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에게는. 그래서 저의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성실함입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제대 군인이라던가 더 넘어가셨을 때는 사실은 저는 책임감이랑 성실함을 쓰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군대도 갔다 오셨고 하시면 당연히 성실은 좀 몸에 배이셨을 거고 그렇죠? 매일 같은 시간에. 그 다음에 이 고등학생 친구들보다 더 큰 역량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성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자소서 칸이 몇 칸 안 돼요. 그렇죠? 어필하실 수 있는 칸이 몇 칸 안 되는데 그 칸을 저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튀어납니다라는 걸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칸을 아까 얘기했던 소통 능력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더 채울 수 있는 더 다양한 단어들로 채워가시는 게 여러분들 매력 어필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이상이 되신 우리 제대군인 분들은 이런 키워드를 쓰시기보다는 좀 더 매력적인 키워드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정말로 책임과 성실함을 좀 자소서를 녹여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면에서 이게 이제 고등학생 친구의 자소서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저는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제가 지휘자 역할을 하면서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부족하냐? 제가 아까 단순하게 경험담을 쓰지 마시고 사건 위주로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친구가 저는 지휘자 역할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충돌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노력했어요 라고만 쓰는 굉장히 두루뭉실한 자소서를 쓴 거예요. 이건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증거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충돌 상황이었고 그때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노력인지 여러분들의 행동 사항이 디테일하게 적혀져 내려가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자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오시면, 자, 위에 똑같아요. 하창. 자, 위에는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러이러한 지휘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 가지 충돌 사항이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밑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을 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 연습 시작 시간이 지연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이러한 충돌 사항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 가지 충돌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건 위주로 어떤 충돌 상황이 나왔는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사건 위주로. 그래서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연습을 안 나오는 친구들의 충돌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휘할 때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각 파트마다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 사항이 있었다. 어떤 충돌 사항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의 행동 위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주자와 박자에 맞춰 지휘 동작을 맞추고 파트별로 어려운 부분을 녹음해 강조할 부분을 매일 연습했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께 모든 학생의 연습 참여와 시간 엄수 지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친구들이 힘들어할 땐 격려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힘이 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제가 곡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휘자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연습에 임했습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합창대회를 하면서 지휘자 역할을 맡으면서 책임감을 나타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쓰시는 건 자소서가 아니라 그냥 사실 생기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충돌이 있으셨으면 어떤 충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건 위주로 자세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그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동 위주로 나열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자소서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자소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말한 사실 소설을 쓰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일을 공상적으로 쓰시고 여러분 하지 않은 일을 지어서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설처럼 잘 읽혀져 내려가실 수 있도록 내가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쭉 써내려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읽기가 쉬워야 돼요. 읽기가 쉽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고 나셔서 읽어보세요. 읽어봤을 때 어떻게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며 뭐뭐 해가지고 그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한 문장을 쓰는데 막 3줄, 4줄 써서 내려가면 읽히지가 않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학교 수준으로. 그래서 했고 했으며 길게 늘어지면 그래서 주어가 뭐야? 목적어가 뭐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빙빙 돌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쉽게 써내려가면서 딱딱 끊어 쓰시는 거. 그래서
경험담을 녹여 쓰신다라는 거는 내가 단순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충돌이 있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서 내려가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 쓰시고 나서 제가 아까 3박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공식 키워드가 들어있으셔야 되고 경험담이 있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반드시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느낀 점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엔딩에. 자, 그래서 그 결과 제 시간에 모든 학생이 연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며 합창대회까지 열심히 연습을 했다. 드디어 합창대회 당일날 떨리고 흥분되었지만 연습한 대로 차분히 표현을 해냈고 마침내 1등의 명예를 안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하나씩 이루어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배운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은 이렇게 느낀 점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들어가면 뭐가 더 좋냐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책임감은 뭐냐면요 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넣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을 겪어보니까 진정한 책임감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 일을 해나가다가 보면은 힘들고 여러 가지 충돌 사항에 충분히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바 일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지어내는 것이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임감을 그 키워드로 잡으셨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녹여서 내려가 주시는 것이 엔딩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완벽한 자소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하나 좀 더 볼게요. 자, 좀 읽어볼게요. 자, 작년 1월 봉사활동을 위해 요거는 우리 제대 군인 친구들 보시면 돼요. 앞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친구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우리 제대 군인 친구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봉사활동을 위해서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지속가능한 빗물 이용 시스템을 설치해주기 위해 베트남 킴방 마을을 방문했던 경험은 저에게 맏형으로서 팀워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6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한 가구를 맡았고 저희 팀에서 최고 연장자인 저는 조장을 맡게 되긴 했지만 사실 모두 서울대였고 저 혼자 지방대생이었기 때문에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장으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그들의 의견을 잘 듣고 수용하여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각자 업무를 맡아 진행을 하던 중 단계별로 작업을 완성해 나가길 고집했던 조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모아 결정한 작업 방식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전체적인 작업 중 일손이 부족한 곳에 투입되어 여러 작업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하고 매밤 숙소에서 그날 작업에 대한 회의와 피드백을 하며 문제를 시정하고 잘된 점은 서로 격려하며 8일을 보냈습니다. 팀원들의 노력에 보답을 하듯 모든 작업이 완성된 마지막 날 비가 내렸고 그 빗물을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주민들이 보며 얼마나 보람된 일을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팀이란 개개인의 강점을 발휘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갔을 때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여 그것을 돕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의 봉사활동은 이 점을 깨닫게 해주는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글은 서론본론 결론으로 쓰여진 자소서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결론본론 결론으로 쓰여진 자소서인 것 같으세요? 자, 이 글은 결론본론 결론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자, 끊어볼게요. 제가 이제 끊어놨어요. 자, 앞에 작년 1월 봉사활동 어쩌고저쩌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까지가 서론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결론이 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결론 앞부분 결론만 딱 봐서도 이 친구가 무슨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자, 키워드가 뭔가요? 여기서 본인의 강점을 저는 팀워크 능력이 뛰어납니다 라는 강점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 결론 부분만 보더라도 아, 이 친구가 자신의 팀워크 능력을 표현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경험담으로 아, 베트남에 봉사활동 갔네? 라고 이야기가 나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 이 친구가 팀워크를 나타내서 봉사활동을 했구나! 라는 게 한눈에 보여지는 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에 그러면 제목을 다는 건 어떠세요? 라고 했는 게 좋아요. 왜? 결론부터 앞에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이 긴 자소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앞에 제목에서 한번 딱 먼저 드러나 주면은 훨씬 읽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왜냐면 읽기 쉽게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 이 글에서, 이 긴 글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목으로 딱 따서 넣어주시면 훨씬 리딩하기가 좋기 때문에 더 좋은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부터 도출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글은 결론이 쓰여졌고, 이 결론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자소서, 나의 경험담에 대해서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결론, 본론, 결론으로 쓰여져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결론에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느낀 점, 배운 점이 들어가는 결론이 들어가는 것이 엔딩으로 맺어주면 좋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가 생각하는 그럼 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그 느낀 점을 써주시는 거예요. 팀이란 개개인의 강점을 발휘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돕고 수행하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팀과 리더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서 느낀 점을 써주시면 훨씬 더 퍼펙트한 자소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쓰실 때 중요한 거, 제가 사건 위주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본론에 사건이 나와요. 보시면 갑자기 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서 단계별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고집했던 한가의 트러블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 또 매일 저녁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그날 했던 작업에 대해서 회의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갔다라는 본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우리의 자소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마지막에는 이 경험담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무엇인가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결론, 본론, 결론으로 써달라.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직무 키워드가 들어와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 위한 자신의 경험담을 쓰시는데, 단순히 그 경험담이 제가 이걸 합창을 해봤어요. 베트남에 봉사활동을 가봤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했어요. 노력했어요가 아니라 그걸 할 때 내가 그걸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동 중심적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자소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기 전에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직무 키워드들 나열을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살면서 어떤 경험담을 한번 써볼까? 내가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과의 뭔가 했던 걸 써보고, 혹은 내가 뭐 해봤던 경험담들을 쭉 나열을 하셔가지고 어떤 키워드랑 어떤 경험담을 엮어서 써보실까? 요게 짝짝 맞추기가 되시면은 요리를 하실 수 있는 재료가 이제 무조건 완성이 되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리를 잘 버무리셔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결론, 본론, 결론으로 써주시고 행동 위주의 자소서를 써서 내려가 주시고 마지막에 느낀 점을 쭉 써주시면은 여러분들 자소서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자소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국토대장정을 갔어요. 제가 대단한 경험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제가 불굴의 도전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경험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내가 그 도전 정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가는 것이 자소서지, 하지 않은 거를 했던 것처럼 소설을 쓰신다던가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작성해서 내려가시는 것이 자소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99.9명이 하시는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민은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인데, 사실 요즘 트렌드 자체가 지원 동기를 잘 묻지 않아요. 회사들이 지원 동기 잘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동기를 묻는 게 좀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은 삼성에 왜 지원하시나요? 뭐 삼성이 어쩌고 뭐 회사 있지만 우리가 삼성을 지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기업이고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쓴단 말이죠. 급여를 많이 주고요. 복지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딱 졸업하고 나서 삼성에 취업을 딱 했다고 하는 순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와, 너 삼성 취업했어.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지원 동기가 뭐냐 물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막 그거를 이제 소설을 써서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원 동기를 묻는 이유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많은 공부를 했느냐를 사실 묻는 거거든요. 너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뭐 공기업으로 쳤을 때 공기업이라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왜 너 우리 회사에 왔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좀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기업 그 회사에 대한 공부가 좀 충분히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사도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요. 현재 그 회사에서 새로 시작한 신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회사와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숨을 들이쉬며 화학적 원소 비율을 고민할 정도로 화학에 심취해 있던 저에게 땡땡에서 생산 현장 경학과 현장에서 뛰시는 그 연구원분과의 만남은 이 LG생명과학의 일원이 되자라는 그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래서 전공 수업과 이런 학술 동아리를 다년간 하면서 이런 좀 꿈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표출해보고 싶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원 동기를 쓰시기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면은 그냥 막 동경이에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왜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했냐라고 하면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첫 번째 차가 무슨 현대차였다. 아버지는 늘 현대차만 고집을 하셨고 그래서 현대차를 타면서 그리고 늘 이제 주변을 돌아다보면은 대부분의 50% 이상이 현대차고 이런 멋있는 회사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쓰시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저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와 동경 때문에 쓰셨다라고 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좀 낼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직무적인 이야기, 내가 왜 이 직무에 이 회사에서 이 지원 동기잖아요. 이 직무 일을 하고 싶은 이유와 그다음에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항목별로 조금 보시면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이 과정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대기 형태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이니까 과정을 쓰는 거예요. 과정.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중학교에 왔어. 중학교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어떤 전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전기과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전기 전자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수업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수업이 너무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쪽을 좀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일대기 형태를 쓰시는 분이 계신데 성장 과정이라서 이 과정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여러분이 뭐 그 학창 시절에 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어떤 뭐 대학교 때나 그 과정에 있었던, 제가 좁고 깊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있었던 그 경험담을 하나 꺼내 오셔가지고 내가 이 직무에 꿈을 꾸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한때 그 사건, 우연히 들었던 어떤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이 좀 나에게 더 그 느낌을 줘가지고, 혹은 그 수업이 너무 재밌었고 등등 하시면서 그 사건 위주로 하셔가지고 내가 이 직무에 꿈을 꾸게 된 이야기들 써주시면 좋고요. 성격 장단점은 무조건 내가 이 직무 일을 하기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강점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경험담을 써서 내려가시고, 그다음에 단점을 쓰실 때는 치명적인 단점은 피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시간관념이 없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치명적인 단점을 쓰시기보다는 조금 잔잔한 단점을 쓰시되, 사람마다 단점이 다 있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있으시다면 그걸 정확하게 내 단점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뭐 그 단점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하나씩 행동 위주로 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인다던가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작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단점을 쓰실 때는 크게 경험담이 굳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쓸 때는 경험담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장점을 3분의 2 정도, 단점을 3분의 1 정도 이렇게 써내려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학 시절도 좋고요.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 대학 시절도 좋고요.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도 좋고요. 그때 있었던 나의 어떤 사건 위주의 이야기들 써주시면 좋습니다. 경험담과 사건 위주의.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때 내가 사실은 이 대학 시절이나 학교 시절이 내가 사회생활, 고등학교 시절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단체 생활과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어떤 소통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 팀이 함께 뭘 같이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의 위주의 사례를 써주시면 좋아요. 그런 경험담이 좀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동기를 쓰실 때는 직무랑 회사 이야기가 동시에 나와주셔야 된다. 내가 이 직무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 그다음에 이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느냐, 그리고 회사도 내가 이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은 이유 써주시고, 우리 입사 후 포부도 내가 회사에 입사하고 난 이후에, 사실 제일 좋은 게 삼성 같은 경우는 좀 큰 회사들일수록 제일 좋은 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5년, 10년, 뭐 15년 단위로 내가 어떤 노력, 이 회사와 어떻게 함께 섞여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건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녹여서 내려가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자소서를 어떻게 조금 맛깔나게 쓰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항목별로는 어떤 내용들을 조금 녹여서 내려가 주시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아직 질문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채팅에 질문 주셨던 분들은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직무 위주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채팅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좀 달아주시고요. 중요한 건 뭐, 아까 다시 직무 강점 써주시고 경험담을 써주시고, 근데 그 경험담을 쓰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행동 위주로 써주시고, 마지막에 이 경험담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 느낀 점이 들어가는 이 자소서 공식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절대로 까먹으셔서는 안 되는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직 채팅창에 질문은 올라오지 않아서 오늘 특강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오늘 알려드렸던 여러분들의 이 내용이 꼭 합격하시는데, 자소서 합격하시는데, 입사지원서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사실 자소서보다 더 궁금해하시는 거, 면접에 어떻게 가서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나를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기업
에서 이어져 있을 예정이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방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았던 오늘 컴퍼니의 임보혜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